예, 금융시장 주말에 살펴보는 시간이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0, 4,200, 더 좁게 보면 4,100에서 4,150에서 좀 갇혀 있는데, 주간 변동폭을 보면 S&P 500이 0.3% 빠졌고, 나스닥은 이제 아마존이 선방하면서 0.4%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 2년물 금리는 1.5%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경기에 대한 또 우려가 약간 작용하면서 1.8%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등락폭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좀 조심스러워진 그런 상황이죠. 종목들별로도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5% 빠졌고, JP모건이 은행 이슈 뭐 또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간 1.9% 빠졌고, 그리고 아마존이 8일 연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4.4% 올라서 아마존이 시장을 지탱한 주간이었다. 우리가 이제 대충 정리해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말에 조금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이 나왔잖아요. 뭐 부채 한도 협상은 뭐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에 63.5였는데 57.7.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도 불안하고 은행 문제도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좀 나빠졌고, 더 이제 투자들을 압박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4.5%라고 한 거예요. 전달보다 내려가긴 했지만 이게 1년인데 지금 CPI가 4.9 정도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러면 0.4%포인트밖에 안 빠진다라는 건가? 금리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여지껏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5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2. 그럼 이 3.2가 5년 인플레 3.2면 뭐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온 건데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3.2%를 찍은 건 2011년 이후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그런데 소비 심리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은행 문제도 또 제기가 됐는데, 팩웨스트 주가가 또 3% 정도 빠졌거든요. 뭐 괜찮게 반등하다가 예금이 한 9% 정도 줄었어. 자기네들은 뭐 매각 한 해 만에 그런 뉴스 나오자마자 또 예금이 한 9% 줄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좀 오버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작은 은행들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예금 유출이 그렇게 막 확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은행 쪽에서 약간 오히려 예금이 좀 줄어든 게 있지만, 작은 은행 쪽에서는 예금 인출이 됐다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통계로 봤을 땐 심하진 않아요. 거의 안 잡히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은행 관련된 이슈는 조금 오버하는, 뭐 여전히 공매도 세력들이 판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가 악순환되면 좀 양상이 달라져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은행 상황이 어떤 거냐면, 채권을 100원 투자했다라고 쳐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0%였다가 3%로 올라갔다. 사실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러면 채권 100원짜리는 금리가 3%가 돼버렸기 때문에 97원이 됩니다. 금리가 5가 되면 채권 가격은 95원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투자했던 이제 이게 평가 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돌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리는 다시 이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평가손은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쟤네 손실 이만큼 입었대라고 누가 소문을 확 돌려요. 그러면 예금 인출이 되죠. 예금 인출되면 예금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손실 난 상태에서 그걸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1,000만 원 했다가 손해나서 900만 원 상태인데 기다리면 1,100만 원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900만 원 손실 난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입원을 해버리면 그 주식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입원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평가손이 확정 손실이 돼버리면서 뭔가를 팔아야 되고, 자산을 매각하는 게 소문이 돌면 쟤네들 그렇게 손실 났대? 그럼 또 뱅크런이 돌고, 그러니까 윗 단계에서 도는 게 아니라 아랫 단계에서 돌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아랫 단계에서 도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다만 뭐 지금 뱅크런이 모르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아래쪽은 아닌 것 같다. 근데 투자들이 자꾸 놀래가지고 이 또 아랫 단계에서 계속 노는 건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금리 내릴 거야. 연준이 저렇게까지 은행들이 힘들어하는데 설마 금리 더 올리겠어?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있다 보니까 금리 6월에는 동결할 거다. 82% 확률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7월 같은 경우는 동결 57%, 인상 10%인데 인하도 만만치 않아요. 31%. 근데 이제 9월 이후부터는 동결 확률보다 인하 쪽 확률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확률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곤 있죠.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아마존이 연속 올라가다가 1.7% 빠지면서 8일 올라가던 아마존이 끝나면 증시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살짝 자극한 게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CEO를 임명을 하고 이제 찾았다. 경영자를 찾았다라고 보더라고. 실제 이제 실명까지 나왔고 그리고 자동차 일부 판매 가격을 높였다.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전강후 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로 110만 대 정도 리콜 했다더라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콜이다 아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분분합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냐면 갑자기 가속 페달을 확 밟으면 연료 소모가 확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방어해주는,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콜 관련된 이슈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걸 핑계 삼아서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인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빠져서 이제 좀 올라갈 줄 알았던 아마존 또 테슬라가 저재료면 플러스 나겠지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서 이제 좀 지수의 발목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만나의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맨날 수면 아래에서. 근데 이제 일단 이게 본격화되면서 이제 백악관, 의회 이렇게 이제 만남이 빈번해지고 양쪽에서 그런 과정은 되게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용등급 강등될 거야. 세계 폭망할 거야. 막 이런 뉴스들 막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뉴스가 좀 세질 거다. 요거 하나 있고. 근데 시장이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 게 기업들 현재 미국 기업 92% 실적 나왔는데 78%가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10년 평균이 73% 정도가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인데 78%가 상회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실적 추정치가 좀 높게 잡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는 아직은 시장을 확 급락할 정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실적이 선방하는 게 지수 방어 요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다시 1342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초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생겼죠. 실제로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1.3% 빠졌고 야간 선물이 0.48%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조금 우리 증시가 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초에 바로 또 우리 증시가 과매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우려할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요렇다. 요건 제가 또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차트냐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미국 대비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EAF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E는 뭐냐면 유럽, A는 오스트레일리아, FA는 이제 극동지방,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미국이 여기를 앞섰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오렌지 차트가 요게 이제 그 달러 인덱스고요. 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국가들을 하나의 이제 등락으로 묶어가지고 나온 지표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올라갔다 소리예요. 이제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데 이 검은색 선은 이게 내려갔다는 의미는 올라갔다. 이게 숫자가 내려갈수록 높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미국보다 다른 나라의 매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막 극단적인 경기 쇼크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미국 기업들의 매력보다 다른 나라 최근에 뭐 일본에 뭐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보도들이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달러만 빠지면 다른 나라 증시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 대비 조금 더 약한 게 좀 문제죠. 근데 어쨌든 좀 자금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 쪽을 선호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주간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또 많이 유튜브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릴라 리서치에 오시면 제가 또 주말에 많이 자료들 올릴 건데 여기 증시 분석 데이터 요 게시판하고 오늘의 증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칼럼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료들 많이 올리거든요. 여기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